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떤 일자리를 피해야 되고 어떤 일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나눠볼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시죠?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 조시지 않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제주도 되게 좋아해서요. 1년에 한 두세 번 갑니다. 제주도 이렇게 딱 가다 보면 초원에 말들 보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있다. 저는 부럽다. 왜냐하면 쟤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살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나 그렇지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이게 1905년에 뉴욕의 거리입니다. 저기 뭐가 보이시나요? 마차도 보이고 말도 엄청 보이죠. 저 때 말들은 어땠습니까? 도시에 살았어요. 되게 뭐 행복했을까요?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100년 조금 전에는 말들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뒤로 딱 8년이 지났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리예요. 뉴욕 5번가. 근데 말은 딱 한 마리가 어디서 보여요. 근데 해상도가 낮아서 찾을 수가 없어. 말은 8년 만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말들은 다 도시에서 쫓겨나서 상상할 수 있지만 많은 말들은 도살됐을 거고요. 살아남은 말들은 어딘가 시골로 가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주도의 말처럼 그닥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 이 말들한테 일을 뺏어간 건 자동차고 내연기관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거 2차 산업혁명에서 때문에 말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사람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 많이 듣는 4차 산업혁명. 어쩌면 이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2025년에 13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말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처럼 누군가가 제주도에다가 여러분들을 키워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한참 선배인데 한참 나이가 있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 있어야 여가도 있고 놀이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놀이는 사실은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실업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돼 2025년, 2035년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피해야 되고 어떤 일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나눠볼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잘 정리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대부분 다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이 등장한 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1997년에 인터넷은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았어요. 1994년쯤에 이제 한국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지금 2019년이니까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그 호흡과 지금의 호흡은 매우 달라진 게 된 거죠. 첫 번째가 인터넷이에요.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긴 지 한참 오래됐는데 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등장을 하냐?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다 수사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휴대폰 압색부터 합니다. 압수수색. 휴대폰에는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다 기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데이터들이 과거에는 별 이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 데이터들이 이용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이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용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과거에 사람이 그걸 붙잡고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아주 싼 가격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4차 산업혁명 인터넷, 두 번째 빅데이터, 세 번째 인공지능. 오늘은 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인공지능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예요.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강아지 몇 마리인지 한번 쭉 강아지 몇 마리입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아닌 거,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아닌 거 이렇게 지금 총 32개 사진이 있고요. 16개가 지금 강아지예요. 나머지는 뭐 빵일 수도 있고 치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2012년 전에 인공지능한테 시켰을 때는 인공지능은 아주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가 강아지고 뭐가 치킨인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잖아. 이건 강아지네 이렇게. 인공지능 그게 안 돼요. 인공지능을 사람이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이 인풋을 넣고 뭐는 강아지고 뭐가 강아지가 아니야 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얘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컴퓨터를? 강아지와 강아지 아닌 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건 강아지고 이건 강아지가 아니야 라는 거를 컴퓨터도 그냥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뭘 잘하길래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예약 좀 하려고요. 언제 오시나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할까요? 방금 말할 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몇 분이서 오시나요? 4명이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걸 전화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사람이랑 하는지 인공지능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변호사가 하는 자료 분석과 판단도 AI가 더 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익숙한 얘기인 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었죠? 이세돌.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한테 바둑을 지면서 사실 우리가 알게 됐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고도의 지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를 피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에 있는 사회성이 높고 능숙한 몸놀림이 필요하다. 능숙한 몸놀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로봇들 보시죠. 로봇들 보시면 로봇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제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한데 가령 미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지대는 물리치료사, 안마를 해줘야 되니까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노인요양사, 노인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좌측으로 가서 손놀림은 많이 필요 없지만 사회성이 높은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으로 눈가림하는 지대. 인공지능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위로를 못 쓰죠. 인공지능이 나오는 수많은 그 영화들 있잖아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수많은 영화들. 저는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미세한 가슴 떨림을 인공지능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냐면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자료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느린 잠식지대라고 우하단에 있는 이걸 보면 뭐 청소부라든지 배관공이라든지 이런 수작업, 노동을, 그러니까 내 손기술이 필요한 직업들은 대체가 될 수도 있지만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보여져요. 2035년, 45년, 55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위험지대는 뭐가 있냐면 바로 조립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트럭 운전사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언제 기술로 대체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절대 피해야 될 직업들은 바로 저 위험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 정신노동으로 볼까요? 똑같은 분면이에요. 여기서 놓고 보면 창의적인 부분, 옆에는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엑셀 시트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엑셀 시트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적화 중심이고요. 가령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빨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서 물구나무도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성이 높고 낮은 부분에서 직업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지표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사회성이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창의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고 창의적인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단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점점 더 잘 놀고 창의적으로 지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겠구나. 일은 점점 더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을 택해야 돼? 이거만 갖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일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옛날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군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군에 오기 전에 종이신문을 내가 꼬박꼬박 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자, 지금 한 200명 계시는데 한 명 손 들었어. 근데 이 질문을 태엽을 돌려서 30년 전으로 가면요. 70%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나온 학과가 지금은 이름이 언론정보학과인데 제가 입학할 때는 신문학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안 보지 뉴스를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시죠. 신문사가 점점 더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어요. 그 대신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 신문들도 많이 등장을 했죠. 두 번째, 음악. 여러분들 이런 레코드 가게 보신 적 있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 100% 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음원 사이트 가서 들으시잖아요. 그죠? 뭐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돈을 내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무한히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직업이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많았던 음악 가게와 LP 공장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문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이거는 아직까지 덜 변한 거죠. 왜냐하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극장 가기. 여전히 극장에서 보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있죠. 비디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잘 빌리지 않잖아요. 사실 비디오 가게, 영화 마을 이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SKC라고 있어요. 저희 SK 계열사 중에. 그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회사는 지금 뭐 어떤 회사로 변했는지 아세요? 필름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안 만드니까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G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5G라고 했을 때 G는 세대예요, 세대. 제네레이션.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었겠죠. 지금 5세대 오기 전까지는 1세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 지금 군대에서는 어떤 무전기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1번 구하기 이런 영화들 보면 어마어마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거기에 안테나 달린 통신병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웃는 걸 보니까 요새는 안 그래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1세대 이동통신이에요. 2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의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 휴대전화기가. 그렇게 하다가 3세대 이동통신이 되면서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4세대 이동통신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3세대, 여러분 3세대 휴대폰을 아마 쓰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음악을 들어도 영상을 보면 이게 맨날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화가 나서 못 봤어. 근데 LTE가 되면서 영상을 봐도 볼만해졌어요. 근데 그거 빨라지기만 하면 안 돼요. 싸줘야 돼. 옛날에 저는 2세대 이동통신 때부터 거기에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네이트 버튼이었어요. 네이트 버튼, 인터넷이. 네이트 버튼 잘못 누르면 악몽이죠. 그죠? 우리가 동세대라니까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이트 버튼이 잘못 눌리면 불안해. 얼마나 나왔을까? 근데 114에 전화해도 그날 거는 몰라요. 내일 돼봐야 알아.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매 밤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10,000원이 나올지 20,000원이 나올지. 근데 어쨌든 데이터 요금이 엄청 싸지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영상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변화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5세대가 되면 많이 변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직업을 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변화해요. 저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제 첫 직장은 신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은 벤처기업을 차렸어요. 그때 벤처 붐이어서 막 뭐 그냥 회사를 차리면 막 10억씩 투자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결제, 여러분들 휴대폰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휴대폰 결제 처음에 초창기에 했던 멤버가 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안 됐으니까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논문을 쓰고 네 번째로 취직한 데가 SK텔레콤의 연구소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제 적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나와서 비디오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 뒤로 계속
모바일 비디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직장이 동아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신문사가 최고 인기 직장에서 더군다나 저는 신문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문사가 가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종이신문을 만드는 것과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종이신문을 안 하고 인터넷 신문을 한다고 했더니 동아일보에 있었던 선배들 막 이런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인터넷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종이신문이 대세지. 네가 지금 거기 인터넷 신문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고마운 선배들이 저를 땡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 이용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그 다음 벤처를 차렸잖아요. 벤처를 차려서 바로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인터넷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때 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있고 취미가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할 때 지금 이미 각광받고 있는 분야보다는 아직 각광받고 있지 못한데 새로 생긴 그런 분야가 앞으로는 반드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저는 제가 아주 많은 선택을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건 제가 잘했던 선택 딱 3가지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그때 1997년에 제가 인터넷을 선택했던 것은 정말 잘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임성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창원 멤버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꼭 네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학위를 하긴 했지만 학위를 하고 나서 제가 2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 회사로 가는 선택이 있었고요. SK텔레콤에 가서 비디오 서비스를 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정말 앞으로 되게 훌륭하게 성장할 산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얘기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 같지만 저는 SK텔레콤에 가서 비디오 사업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저한테는 사실 학교 시절부터 영화에 대한 되게 애정이 있었어요. 사실 영화 잠깐 뛰어든 적도 있어요. 영화를 해보겠다고. 굉장히 고생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수입도 약하고 그 애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애정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게임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게임에 제가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물며 모바일 게임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돈을 보고 미래를 보고 게임에 뛰어들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창의성과 자발성,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뭔가 재미도 생기고 하는 거지 아무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선택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SK로 돌아온 상태니까. 저희가 2016년에 SK텔레콤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SM.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왜 SKT를 떠나냐. 떠나지 마라. 근데 제가 과감하게 SM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SM에 갔더니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였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규모보다는 성장하는 회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피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일자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미성숙한 곳을 가라. 두 번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열정을 갖고 있는 데를 가야 한다. 세 번째, 무조건 성장하는 데 가라. 이게 여러분들께 직업을 선택하는 3가지 제 경험에서 나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네트워크 세대 말씀해 주셨는데 1, 2, 3, 4 세대까지 나오고 지금 2019년도에 5세대까지 나와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다음 세대인 이제 6세대 때는 과연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만들어 주실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교수님한테 여쭤보시죠. 역시 우리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하시다니. LTE가 처음 등장을 한 게 4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는 게 2011년이고요. 지금 이제 2019년에
5세대가 등장을 했고 5세대 이동통신이 보편화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겠죠? 2023년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장병님이 5세대가 충분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 놓고 보면 요새 게임에서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왜 PC방 가면 PC방 하는 게임하고 모바일하고 하는 게임하고 다르잖아요. 모바일은 조금 약하잖아. 그거를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클라우드 게임이에요. 모바일이 갖고 있는 용량과 이런 것들 많은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해결해서 단말기가 작고 하지만 진짜 고성능 PC에서 가능할 만큼의 이게 가능해진다. 그게 클라우드 게임이거든요. 근데 5G 네트워크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영화에서 상상하는 그 세상이 되려면 5G 네트워크,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하는 5G 네트워크의 속도로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명화적 상상들이 가능해지려면 6G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유익하게 해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되게 많은 회사를 거쳤고 5개 중에 5개를 다 접었고요. 당연히 성공했어? 라고 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얻어진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일잘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